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축하해주고 싶어서. 7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네요.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제가 미술계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니? 네,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제 친구들은 다 교수 시어머니, 의사 시어머니인데 저는 그 부끄러운 반찬 가게 돈으로 내 남편 서울대 보냈다. 그 더러운 시장 손으로 내 시댁 전세금 마련했고,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어머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시겠어요? 망가졌다고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런 시어머님이랑은 더 이상 한 가족으로 살 수 없어요. 10년간 며느리에게 무시와 폭언을 당해온 박정금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박정금이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30년 전 저는 39의 나이에 남편과 12살 된 아들과 함께 작은 시장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죠. 남편은 양봉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늘 불안정했어요. 봄철에는 그럭저럭 수입이 있었지만 겨울이 되면 거의 수입이 없어 빚을 내서 생활할 때가 많았죠.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그날 생계를 이어갔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고르고 그날 팔 반찬들을 준비했죠. 손은 늘 쉴 새 없이 바빴어요. 물을 썰고 김치를 버무리고 나물을 무치고 장사가 잘 될 때는 하루에 12시간도 더 일했어요. 허리는 아팠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면 그 모든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죠. 특히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반에서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남편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고 말하고 나갔는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기다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당신 남편 어디 있어? 이 돈 언제 갚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고도 도망칠 거야? 이 돈 못 받으면 너희 집이라도 빼앗아 갈 거야.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저와 아들을 두고 도망갔다는 걸.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는 걸. 쫓기는 신세가 되어 결국 우리 모자는 전셋집을 빼서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12살 아들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될 거야. 그때부터 제 하루는 새벽 3시에 시작됐어요. 새벽 시장에서 식당 일을 하고 6시부터는 반찬 가게를 열었죠. 저녁 9시에 반찬 가게 문을 닫으면 다시 식당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어요.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죠.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그래도 아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어디서 힘이 났는지 몰라요. 제가 힘들 때마다 아들은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아들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하지만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학원비를 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반찬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식당 일 대신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사무실 건물 계단과 화장실을 닦았죠. 엄마, 저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야 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전혀 안 힘들어.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면서도 화장실 청소를 할 때면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절대 아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더 바빠졌어요. 아들이 자율학습을 한다고 밤 11시까지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혼자 집에 들어갈까봐 청소 일을 마치고 매일 밤 학교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겨울에도 폭우가 내리는 날에도 아들이 학교 문을 나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죠. 엄마, 또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전 이제 다 컸는데. 그래도 전 매일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어떤 날은 너무 추워서 발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아들의 모습이 보이면 그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어요. 드디어 수능 날이 왔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열었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제발 좋은 결과 있기를. 마침내 시험이 끝나고 아들이 반찬 가게로 뛰어왔을 때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주변 상인들도 다 같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금이, 너 고생 끝났다. 너희 아들 정말 대단하다. 그날은 처음으로 반찬 가게를 일찍 닫았어요. 서울대학교 합격 발표 날 아들과 함께 학교 게시판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제가 해냈어요. 우리 엄마가 고생하신 보답을. 아들은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모자의 승리의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기숙사비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 더 열심히 일했죠. 반찬 가게는 이제 새벽 3시부터 열었어요. 배달 음식점에서 새벽 장사도 시작했고요. 힘들었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 아들 생각하면 절로 힘이 났답니다. 아들은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어요. 졸업하고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제야 저는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반찬 가게는 계속했어요. 이제는 제 일이 좋아졌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내 손으로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의 식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눈빛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난 건 봄날 오후였어요. 파리에서 미술을 전공했다는 그녀는 마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모습이었죠. 하얀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너무나 우아해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이번에 홍대 근처에서 갤러리를 오픈했어요. 한번 와보세요. 첫인상은 좋았어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교양 있어 보이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의 갤러리를 찾아갔을 때부터 조금씩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전시회가 있어서. 제가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그대로 갤러리에 찾아갔거든요. 장보기에 쓰던 비닐봉지를 들고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당황스러움으로 가득 찼어요. 뒤에서는 그녀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시장 아줌마 같은 분이 누구지? 설마 은주 시어머님? 에이, 그럴 리가.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어머님, 결혼식 때 한복은 안 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결혼식 컨셉이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이라서. 아, 그래도 아무래도 한복이. 제 친구들이 다 파리에서 공부한 애들이라 너무 촌스러워 보이면.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저는 제 자리가 어디인지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죠. 새 신부라 아직 서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위안했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산 고급 한복 대신 양장을 입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그날도 며느리의 눈에는 제가 거슬렸나 봐요. 어머님, 그 구두는 좀 촌스러워 보여서 제가 급하게 다른 걸 준비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하고 오시지. 어쩜 그렇게 생각 없이 하셨어요? 하객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구석에 숨어 있기로 했어요. 제 모습이 며느리의 웨딩 사진을 망칠까봐 기념사진 찍을 때도 저는 맨 뒷줄 구석에 섰죠. 결혼 후 아들 내외는 강남에 새 아파트를 얻었어요. 전세금은 제가 반찬 가게를 더 크게 해서 번 돈으로 보태줬죠. 며느리는 그 돈의 출처를 물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보, 우리 집 주소. 시장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어머님이 혹시 반찬 가게 손님들한테 말씀하실까봐. 매주 찾아가는 며느리 집에서도 저는 눈치를 봐야 했어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꼭 전화를 해야 했고, 시장 냄새 난다며 옷도 갈아입어야 했죠.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시장 비닐봉지 말고 이런 쇼핑백에 담아오세요. 복도에서 이웃들이 보면 어떡해요? 정성껏 만든 반찬을 들고 가면 며느리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저희 집 냉장고가 작아서 반찬 넣을 자리가 없어요. 요즘은 다 배달시켜 먹어서. 어머님이 만드신 반찬은 너무 시장 냄새가 나서.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김치를 버리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뚜껑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밤새 정성 들여 담근 김치였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걸 보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는 좀 덜 오셨으면 해요. 주말마다 오시면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매주 와야 하나요? 어머님도 이제는 저희를 좀 이해해주세요. 우리도 신혼인데. 어느 날은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저와 마주쳤어요. 어머, 이분이 시어머님. 시장에서 반찬 파신다면서요? 식자재 시장에서요? 어쩜. 은주야, 너 고생하겠다. 에이, 나였으면 못 살았을 거야. 시어머님이 시장 사람이라니.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과 함께 키득거리며 웃더군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운영하는 갤러리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됐죠. 갤러리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와 친구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있잖아,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아침부터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시는데 그 손 봤어? 양파 썰다가 손톱 밑이 새카맣게 변해서. 에이, 진짜 힘들겠다. 그래도 멀리 사셔서 다행이지? 아니, 그게 더 문제야.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와. 그것도 시장 바구니 들고. 지난번엔 우리 갤러리 VIP 고객이 계실 때 오셨는데 진짜 땅바닥에 꺼지고 싶더라. 친구들이 깔깔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이혼할까 생각 중이야. 남편은 괜찮은데 시어머니랑은 진짜 못 살겠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시장 할매랑 한 집안이 됐나 몰라.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서 있어야 했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30년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가 그저 시장 할매일 뿐이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와이프 갤러리 앞에 가셨다고? 응, 지나가다가. 엄마, 제발 미리 연락도 없이 그러지 말아주세요. 와이프가 많이 당황했대요. 중요한 손님들이 계셨는데.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내 아들마저도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싶어서. 명절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불쑥 찾아왔어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저희가 제 친정에만 가려고 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 부모님이 얼마나 예민하신지. 시장에서 일하시는 시어머님이 오시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요. 명절에 내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거니? 아, 저희가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어머님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 앞에서는 어머님이 반찬 가게 하신다는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민망해서요.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간 일해온 제 일이, 아들을 키워낸 제 자부심이 며느리에겐 그저 부끄러운 일일 뿐이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은 며느리의 갤러리 개업 1주년 기념 행사 날 일어났어요. 그날만큼은 축하해주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를 했죠. 평생 쓴 적 없는 화장품도 바르고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빌린 고급 옷도 입었어요. 꽃다발까지 들고 갤러리로 향했죠. 하지만 제가 도착한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런 데는 어머님 계실 곳이 아니에요. VIP 고객들이 다 오시는데 어머님 때문에 제 이미지가 다 망가졌잖아요. 며느리는 제 팔을 잡아 끌고 뒷문으로 나갔어요. 어머님은 제발 이해 좀 해주세요. 전 이제 겨우 미술계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반찬 파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니? 네,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제 친구들은 다 의사 시어머니, 교수 시어머니인데 전 시장 할머니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녀요? 그때였어요. 갤러리 유리문 너머로 아들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다 들은 것 같았어요. 여보, 지금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전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이혼! 여보! 저더러 평생 시장 할머니 며느리로 살으라고요? 절대 못해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전 이런 집안에서 더는 못 살아요. 며느리는 울면서 뛰쳐나갔어요. 그 뒤로 일주일간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들은 매일 밤 며느리를 찾아다녔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와이프를 잘못 만났나 봐요. 아니야.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시장에서 반찬만 안 팔았어도.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반찬 팔아서 절 키워주신 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인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왔죠. 아들은 하루하루 초췌해져 갔어요. 회사도 자주 빠지고 밤마다 술을 마시더군요. 엄마가 반찬 가게만 안 했어도.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30년을 키워온 제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루는 제가 아들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점심시간 아들이 든든한 걸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회사 앞 벤치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여보,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우리 어머니는 변하실 수 없는 분이야.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전 평생 시장 할머니 며느리로 살 수 없어요. 제 꿈도 있고 자존심도 있다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절대 그만두지도 않으실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왜 하시는지 당신이 알아? 됐어요. 전 이제 지쳤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해주세요. 이러고도 계속 망설이시면 제가 어머님 반찬 가게 사진이랑 동영상을 제 미술계 인맥들한테 다 뿌릴 거예요. 당신도 회사에서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내가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존재였나. 그날 저녁 아들이 제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 반찬 가게 접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엄마 모시고 살게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면. 아들아, 엄마, 제발, 이러다가 와이프가 진짜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아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다. 이건 엄마의 자존심이야. 엄마가 여기서 반찬을 팔아서 널 키웠다는 게 그게 엄마의 자부심이란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반찬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양복 차림의 그 남자는 30년 전 우리를 두고 떠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정금아,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죠. 혹시 아버지? 남편,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가 천천히 반찬
진열대 앞으로 걸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양복에 호텔 로비에서나 볼 법한 차림새. 그의 손목시계만 해도 제 반찬 가게 몇 개의 값어치는 되어 보였죠.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아버지 노릇 한번 제대로 못해서.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30해 동안 쌓인 원망이 그의 굳은 표정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때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어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은 모양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이. 며느리의 말은 그대로 멈췄어요. 전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미스 헝선이. 혹시 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그 회사 회장이야. 30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쳤던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갔지. 처음에는 막노동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했어. 그러다 우연히 양봉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는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이혼을 외치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아버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제가 그동안 많이 신뢰했네요. 사실 전 어머님을. 잠깐. 전 남편이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진열대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만든 김치 한 숟가락을 집어 맛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30년을 돌아다녔어.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도 가보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의 요리도 먹어봤지. 하지만 정금이의 이 손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이혼을 외치며 제 반찬 가게를 부끄러워하던 그 며느리가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달라졌죠.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요.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죠. 제가 혈기가 너무 앞섰어요. 이혼 같은 건 제가 잠깐 흥분해서 한 말이에요. 전 남편이 쓴웃음을 지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자네가 정금이를 무시했다면서. 시장 할머니라고. 부끄럽다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야. 정금이처럼 자식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는 그 마음, 그게 진정한 부자란다. 아들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왜 30년 동안 연락도 없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길 바라는 마음에 회사도 내가 물려받았으면 해서. 그 말에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여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반찬도 매일 먹을게요. 시장에도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30년 동안 저를 두고 떠났다가 돌아온 남편도, 돈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며느리도 이제는 더 이상 제게 상처를 줄 수 없었죠. 아들아, 네, 어머니. 내가 결정할 시간이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여보,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버님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당신이 맞았어요. 우리는 안 맞아요. 돈 없고 능력 없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돈 많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랑은 더욱 살기 힘들 거예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어머님 같은 분을. 어떻게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와서 무슨 용서요? 내가 시장 할머니였을 때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더니 돈 있는 회장님 며느리가 되니까 갑자기 달라지셨네. 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난 이제야 깨달았어. 정금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이런 참된 부자는 없더군. 돈이 전부가 아닌데. 아버지, 내가 30년 전 도망갔을 때 정금이는 혼자서 널 키웠어. 시장 바닥에서 반찬을 팔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했답니다. 사람은 돈으로 변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변해야 하는 거지. 얘야, 너는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란다. 아들이 똑바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 우리는 끝난 거야. 아버지의 회사도 재산도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힘들어도 떳떳하게. 그게 진정한 부자로 사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은 아무도 그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이혼했죠. 전 남편은 회사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고. 정금아, 나도 이제 늦게나마 깨달았어. 진정한 성공이 뭔지. 전 남편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30년이 지나서야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걸까요? 며느리는 몇 번이고 찾아왔어요.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까지 꿇었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당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은 진심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아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시장에 들러 반찬을 사가고 가끔은 제 일을 돕기도 하죠.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왜 엄마가 이 일을 그만두지 않으셨는지. 이게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니라 엄마의 자부심이자 인생이었던 거죠. 그래, 이제 알았구나. 엄마가 널 키운 방식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요즘도 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내 손으로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의 식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저는 참 행복해요. 정금 씨네 반찬은 정이 있어서 좋아요. 이 맛을 어디서도 못 찾겠어. 우리 할머니 손맛이 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제가 선택한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얼마 전에는 한 방송국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공 신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서. 할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걸어오실 수 있으셨나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 손으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자부심이지요. 40년 전 남편이 우리를 두고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봤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 삶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아들을 키워냈으니까요. 어머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이 아니야. 진심이고 마음이야. 당신은 돈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지요. 지금도 가끔 전 남편이 찾아와요. 반찬을 사가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정금아, 난 30년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부자는 너였어. 마음이 부자였으니까. 아들은 이제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예전보다 수입은 적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여요. 엄마, 전 이제 알아요. 왜 엄마가 이 반찬 가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게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엄마의 자존심이고 희망이었던 거죠. 맞아요. 이 작은 반찬 가게는 제 전부예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소소한 일상이 저는 참 행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바로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당신의 진심이 바로 당신의 가치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반찬 가게 문을 열어요.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하루의 시작은 여전히 똑같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요. 정금씨, 오늘도 파이팅이야! 할머니, 김치가 참 맛있어요. 우리 어머니 생각나네요. 정금 씨 반찬 덕분에 우리 식구들 밥맛이 살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제가 만든 반찬으로 누군가의 식탁이 따뜻해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의 갤러리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녀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 덕분에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때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나 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이 들었다고, 배운 게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답니다. 전 이제 제 나이만큼이나 주름진 이 손이 자랑스러워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그런 자부심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빛나는 존재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벽 시장으로 향합니다. 까만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그 시간, 제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되는 하루가 참 행복하답니다. 정금이 할머니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공유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